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첫 집 구매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24일 해밀턴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한다면 국내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자유당은 먼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를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비용 등 각종 클로징 비용에 대한 텍스 클레임을 $5,000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자유당 정부는 이를 $10,000까지 확대한다는 계산입니다. 트루도 정부는 또한 4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000까지 저축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제도인 첫 구매자 주택 청약 프로그램도 도입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제도는 1975년 피에르 트루도 전 총리가 소개한 주택 구매자 저축 플랜과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유당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첫 주택 구매자들은 세금 없이 청약 통장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임대료 일부를 계약금으로 대체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렌트 투 오운 프로그램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트루도는 5년 이내에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향후 $10억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당 정부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입찰 제도를 없애는 등 투기 세력을 엄중히 단속하고 앞으로 2년간 외국인 주택 구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연방모기지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함으로써 현재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한 밴쿠버 주민이 잘못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임을 입증했음에도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을 유전자 검출 검사 방식인 PCR 또는 LAMP 등 2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핵산 증폭 검사인 NAAT와 항원 검사 방식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 예정인 해외 여행객들은 이러한 차이를 모른 채 아무 진단 검사만 받고 입국했다가 자칫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교통국에 따르면 캐나다는 입국 심사 중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7,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후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물어 $10,000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밴쿠버 주민의 사례처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5,7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 각 나라마다 입국 시 필요한 특정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미리 파악한 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공사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유형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탑승객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가 전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운송 교통업계 종사자들에게 올해 10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 시책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 캐나다는 10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고용 계약을 종료하거나 무급 휴직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채용 직원 역시 입사 조건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 등 적정 사유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앞서 델타항공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지원하는 의료보험료에 추가로 매달 $200를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캐나다의 대형 로펌 9곳 역시 유사한 계획을 발표하거나 조만간 동참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보든 라드노 제레베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며 소속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대유행으로 로펌업계 종사자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해왔으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무실 근무를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5대 시중은행과 대형 보험 및 금융업체인 선라이프 파이낸셜 등 대기업들도 잇따라 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등 캐나다 기업계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사노동을 많이 할수록 뇌가 건강해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캐나다 베이크레스트 로트맨 연구소 노아 코블린스키 박사팀은 인지기능이 양호한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이 정리정돈, 먼지 털기, 식사 준비, 집수리, 정원 가꾸기, 설거지 장보기, 가족 돌봄 등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수치로 매겼습니다. 그 후 기억력과 학습력에 관여하는 해마와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전두엽 등 뇌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사노동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뇌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사노동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내 심장과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신경 연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좌식 생활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게 돼 혈액순환 등이 원활해 뇌 건강에 좋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블린스키 박사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집안일에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며 노인의 인지 저하 및 치매 위험을 줄이는 전략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노인의학에 게재됐습니다.